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통일신라 말기의 지방 사람들과 후삼국의 등장입니다. 107쪽을 펼쳐봅시다. 통일신라가 끝나갈 무렵에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던 백성들에 비해서 왕과 귀족들은 여전히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었죠. 앞에서 노급이 부활했었던 이야기를 배웠었는데, 특히나 노급이 부활한 뒤 귀족들은 화려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급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죠. 이러한 백성들과 귀족들의 천지 차이 나는 삶은 역사 107쪽 아래 지방민 봉기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에서도 귀족들보다 더한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도 텅텅 비었고요.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왕실과 귀족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마구 거두려 했는데, 구주 중에 하나였던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고, 또 서남 쪽에서는 빨간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라는 적고적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마치 벌떼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벌봉자에 일어날 기, 봉기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백성들의 반란을 이야기할 때는 봉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지방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라 조정은 이제 지방을 다스릴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08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새롭게 지방을 다스리게 된 이들은 촌주들, 권력 다툼에서 쫓겨난 귀족들, 그리고 군진, 군사기지의 장군들, 해상이라든지 이런 상업 발달이 됐었던 지역의 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호족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호족들은 지방에서 큰 힘을 갖고 각자 자기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109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당시 어떤 종교가 퍼지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인 뒤에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불교가 더욱 유행했습니다. 당시까지 신라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이것들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교를 교종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리고 이 교종의 중심은 신라 수도 경주의 여러 큰 절들과 그곳의 높은 스님들이었죠. 근데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은 색다른 방식의 불교가 유행합니다. 이 불교는 경전 읽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종류를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종의 중심은 수도 경주가 아니라 지방 곳곳에 9곳이나 되었습니다. 선종과 관련된 글과 지도, 사진은 역사 1, 109쪽 선종과 승탑 부분, 그리고 부도 21쪽에서 잘 살펴봅시다. 여러 호족들은 자기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선종불교의 스님들과 힘을 합하게 되었고, 여기에 골품제에 가로막혀 크게 출세하지 못한 육두품 출신의 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잠시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지방의 호족들은 그곳의 선종불교 스님들 그리고 육두품과 함께 지방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이들 중에서 세력을 크게 키운 이들은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했었는데요.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광주광역시인 무진주에서 일어난 군인 출신의 견훤은 900년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후백제는 뒷날의 백제라는 뜻이죠. 위치는 여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북한 개성에 있는 송악에서는 스님이었던 궁예가 뒷날의 고구려인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후고구려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나라 이름도 바꾸고 수도도 송악에서 강원도의 철원으로 옮기게 되죠. 역사 110쪽을 보면 견훤과 궁예가 나라를 세우면서 통일신라의 땅이 마치 삼국시대처럼 다시 새 나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통일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갈라진 이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후삼국 시대는 왕건이 통일할 때까지 약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